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입주 대란에 대해서 이제 샘플 일정을 하나 놔두고 제가 이제 얘기할까 해요. 지난번에 이제 특성을 제가 설명드렸죠. 입주 대란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매매와 수요, 즉 실거주의 차이, 그 수요층 차이의 그 갭 때문에 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걸로 태풍 한번 지나가는 빰 한번 맞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어날 문제냐라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지역은 오늘 첫째 이제 구도심을 잡았어요. 구도심인 이유는 지난번 설명만처럼 구도심에서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입주 공급량과 뭐 수급량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에 뭐 신도시 하나 만들어서 신도시 만들 때는 원래 사람 안 살잖아요. 거기서 이제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특수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이라 우리는 일반적인 이유 찾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샘플링 지역은 이제 서울에 있는, 송파구 쪽이 이슈예요.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해도 좀 설명이 애매모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모 지역처럼, 강남구의 모 지역 분양권 했는데, 대출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뭐 줄 서서 있죠. 거기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자금 규모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송파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세히 들어가 보면, 송파구에 이제 시장역에 있는 이제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라고 있어요. 물론 내부 시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규모 단지요 아주 최고로 커요. 강남 송파구에서.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려적인 면을 걱정을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괜찮지 뭐 이런 거지. 또 제가 다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만 보시고요. 제 입장에서 제가 소유주라면 이런 걸 걱정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보시죠. 자, 우선은 이제 이럴 때 부동산을 제가 따질 땐 저는 단순해서 실질적으로 현 수요층 두께를 제일 먼저 많이 살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주잖아요. 사실 아까 제가 매매 아니라 했죠. 우선 거주 따지게. 거기가 입주할 때 올해 말이거든요. 2018년 말인데 입주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수요층이 충분한가 그 풀이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죠.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어요. 뭐 예상가가 얼마 갈지 모르지만 뭐 지금의 송파 뭐 강남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그런 걸 따질 때 그러면 수요층이 분명히 올라가니까 줄어들겠죠. 뭐 6억, 7억, 8억, 9억, 10억 뭐 어딜 쳐낼지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만. 근데 약간의 이제 걱정되는 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매라는 건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든 뭐 하든 매매는 사실 어떤 리스크, 위험을 지고도 만약에 이게 이제 보상 개념, 그러니까 이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수요층이 확실히 있어야. 근데 이 임대가라는 거 있잖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짐밖에 아니에요. 짐만 커지는 거지. 어떤 것도 없어요. 뭐 리스크 더 커졌다고 해서 이득이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이건 수요층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전세 1금융 어쨌든 간에 이제 지역별로 다르지만 요즘에 전세 이런 거 가면 이제 대출 많이 껴서 가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소득수익 봤을 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1금융에서 상품을 보면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보면 보통 5억선 기준이 많아요. 5억선이 대부분 같아요. 최대가. 뭐 물론 이제 2금융 가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가시는 거는 아닐 것 같아서 이제 1금융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이면 자기 돈 뭐 2, 3억 선 하면 7, 8억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1등 지역 아닌 지역에서 1등 지역 아닌 지역에서의 최대 주거 수요층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요인들을 체크해야 되느냐? 교집합. 그러니까 수요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층의 최대 필요 충분 조건 보면 돈 많아야 되죠. 그 지역 내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송파 돈 많아야 돼. 아까 6, 7, 8억 제가 전세가 잡았으면 많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이제 집이 방이 3개짜리들이 대부분이에요. 20평대, 30평대. 구조도 되게 좋아요. 자, 이랬을 때 보면 가구 구성원이 2인 가구일 수가 없어요. 상당수는 뭐죠? 3인 가구 이상. 이 말은 아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학군 문제 좀 따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3인 가구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송파구 내에서는 그 숫자, 수요층이 줄어들겠죠. 사는 사람 안에서 보는 거니까. 제가 왜 송파구만 따지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 송파구 여기 입주하는데 갑자기 강서구 사람이 들어올까요? 강북구 사람이 들어올까요? 부산에 사는 분이 지난 설명했지만 여기 입주할까요? 입주는요, 철저히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그런다 해서 강남에서 어쨌든 아직까지 더 위쪽 지역인데 강남 이주할 인구는 적죠. 있을 수 있으나 또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게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또 강동구대로 옆에 있는 요즘에 입주 물량 세가 엄청 많았죠. 또 있을 거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안에서 한번 보시게요. 그러니까 갈수록 수요층이 거기 인구가
이렇게 많이 살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많이 살면 이게 뭐 10만 명 단위로 치면 점점 줄이는 거예요. 이 조건은 탈락, 저 조건 탈락, 저 조건 탈락. 들어올 일을 봐야죠.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아까 자본 여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가구 수도 좀 저기 3인가구 이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령층, 즉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층의 인구는 많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경기 호황일 때는 뭐 눌러 앉아서 같이 돈도 벌고 한다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새로 매입해서 들어온다 이건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이 나이 든 분들이 임대에 돈을 엄청 크게 깔고 산다? 사실 우리 윗세대가 문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큰 가용자금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기 노후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근데 눌러 앉아있는데 큰 돈을 쓴다? 아, 이건 좀 다르거든요. 물론 안에 시설 정말 좋아요. 안에 내용 보니까 뭐 별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그 형편, 상황이 문제잖아요. 돈 문제니까 이게. 그래서 노령층도 상당히 줄어들 거고 숫자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일부는 들어갈 것 같으나 은퇴 세대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뭘 따져야 되냐면 제 입장에 희소성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규 아파트예요.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좋죠. 우리 항상 새 아파트 수요는 항상 있잖아요. 특히 구도심에서 서울처럼 노후도가 심한 지역에서 더군다나 한동안 재건축 재개발 가지도 못했는데 입주한 아파트 적었는데 네, 얼마 좋아요.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대단지에 지하철 앞에 그래서 수요가 정말 막대할 것이다. 근데 항상 조건이 있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나만 좋아야죠. 나만. 앞에서도 과거에도 전후에도 없고 나만 좋으면 영원히 좋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상품 뭐 이렇게 많이 할 때 지방에서 옛날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도시 주변에 다가구들 아니면 뭐 허름한 여인숙 개조해갖고 인부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 대규모 개발하면 한동안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인부 그 일하시는 분들 쓰는 숙소 때문에 이제 순간 어떤 지금도 많이 그래요. 사실 일부는. 근데 그런 건데 수명이 좀 짧은데 어떤 분이 그거 하나 갖고 임대를 제일 처음에 잘 진짜 수익률 좋죠. 그러다가 옆에 좋다는 소문 듣고 옆에 또 짓죠. 자랑하면 여기 또 짓죠. 외곽 지역에 시골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나만 지었다면 또는 향후에도 어떤 다른 대체 수요가 있는데 다른 데 집을 안 짓는다면 과거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그러면 정말 좋아요.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좋고 나쁘면 이건 나중 얘기고 자 희소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에선 수요 본가를 사용할 수요자는 계속 있는데 나만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자 그걸 따져볼 때 근데 이 주거에서 그걸 따질 때는 좀 기간을 넓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헌 아파트 아니잖아요. 자, 나 입주한 다음에 1년, 2, 3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 입주할 아파트. 그것도 나와 같은 경쟁 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좋게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위치는 다르겠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희소성 차이를 보자 이거죠. 제가 지금 송파구 지도를 캡처를 해서 모포트를 해서 거기다 이제 동그랗게 뭐 표시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지방권 아실지 모르겠는데 잠실 사거리 쪽을 위주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뭐죠? 옛날 잠실 1, 2, 3, 4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센 요즘 말로 1cm니 잠실 뭐 엘스니 뭐 트리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지금도 10년 이내 뭐 10년 됐나? 8, 9년에서 10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잠실 나루역에 있는 파크리오. 이런 걸 입주할 때는 이제 이분들이 먼저 입주했죠. 입주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때 대규모 입주하면서 그 전에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일하는 현상, 입주 폭탄, 입주 대란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임대가 세입자 못 구해서 난리 났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여기가 이제 한 2년 지나서 한 바퀴 도니까 다시 이제 다른 난리가 났죠. 임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입주할 때 몇만 세대지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사 안 나가요. 집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몇 명 이동을 하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규모가 세고 새로운 소득층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 사회 시장 자체가 상권도 다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거냐? 자, 이럴 거다. 빰 한 대 맞고 끝날 거다. 근데 다른 분들은 웃기지 마라. 이 얘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희소성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희소성 갖고 따져봐야 돼요. 자, 우선 예전에 금방 말한 제가 여기 지도에 보이는 잠실 쪽을 얘기를 하면 이 단지들이 입주했을 때 과거를 보자고요. 그분들의 과거, 그 지역 보면 입주 새로 한 물건들이 없었죠. 노후도 늘어갔고 어떤 부동산 불안 상황에서 입주자리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입주해서 사실은 그 당시 여기 입주할 때 서울 전체에서도 정말 몇 안 되는 입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수요를 정말 쫙 빨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입주 대란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물론 여기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대로 그전 시설한 것처럼 분양권 시장이 막 활성화되는 이런 시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 수요하고 매매층 수요하고 그 절제 거주 입주자 갭 차이도 지금보다는 좁았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보면 이분들이 입주한 다음에 향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심지어 더 많이 있었냐?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 한동안 여기는 유지를 할 수 있은 거였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희소성이 되게 좋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락 헬로시티 이걸로 얘기하면 이 입장에서의 그 과거에 10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헌아파트 아니에요. 누가 가서 그 헌아파트랑 지금 가서 보세요. 집들 좋아요. 예. 즉, 자 헬로시티 입장에서 보면 얘들을 내 앞에 누가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고 이분들처럼 누가 있는 거예요. 몇만 세대가 기존에 거주하고 안정적 세를 추구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송파구 수요층 있잖아요. 아까 인구에서 까먹었는데 이분들로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1분 1이 넘어오겠지만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 있죠? 이후에 헬로시티 이후에 사실은 이제 주변에 나오는 것들이 일부가 또 있어요. 가까이 뭐 유래 신도시도 줄줄이 다 있는데 내 또 치고라도 빼고 그런데 빼고라도 있고 옆에 구에 뭐 강동구에 뭐 이제 둔촌 쪽에 사업 갖고 있고 그 지역도 인접 지역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주거 특성이 사실 헬로시티가 아주 강한 학군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옆에 개포도 가깝고 뭐 가까워서. 근데 물론 시설 좋아요. 그런데 희소성이라는 단어 그 지역의 과거 희소성이라는 게 신주주택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걔들 입장 그분들 입장의 시점에 보면 희소적 면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리센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입주할 때 사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약간은 이 파고가 길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입주 세대한 다음에 한 바퀴 돌아봐야 해야 되니까 뭐 올해 말에 입주면 제가 3년 뒤에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올해는 어쨌든 간에 입주량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런데 3년 뒤에도 어떤 입주 물론 이제 가락시티 같은 경우 이제 좋은 면으로 얘기하면 이제 거기 재건축도 갈 것 중에 진준이 미성인이 같은 거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이주 타이밍하고 이게 입주가 맞아지면 또 그게 보완이 되고 그 보완된 게 3년 뒤에 쉽게 예측 못하죠. 그때 또 상황이 뭐가 전체 부음하면 정말 좋을 계지도 있죠. 그러나 희소성 제가 원래 원칙 얘기했던 거 매매 전 시간에 얘기했던 매매와 임대와 그 거래 차이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입주대란 문제는 당연한 건데 분양권 시장이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갭차가 지금 커요. 되게 이 수요층 차이가. 거기서 송파구 내에서 수요층에서도 교집합을 줄이고 다 보면 수요층이 좁아지는데 이 수요층을 가락 헬리오시가 다 혼자 먹을 수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뒤로도 경쟁도 없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걱정해 보시고 제 말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앞뒤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매입을 하신 분들은 따져보시기 바라요. 근데 분명히 아까 말도 이건 따져봐야 돼요. 희소성 가지고. 그래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주 대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 부동산 특성 때문에 오는 그 특성하고 그 다음에 따져봐야 할 거 희소성에 대해서 오늘은 줄여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